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과 4월 후반부에 있었던 소식을 섞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개요를 보고 가겠습니다. 매출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감소했습니다. 주로 차량에 의한 감소가 가장 컸고, 에너지나 서비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7%, 25%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5%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매출은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에너지 부문은 최소 75% 성장이 예상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갭 순이익을 보면 1.1 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EPS는 0.45가 나와서 컨센서스가 0.5 정도였는데 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은 0.2 빌리언이 나왔으나 엄청난 자본 지출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워낙 현금이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차량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있지만 비용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이런 가격 인하 속에서도 연간 기준으로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들 수 있다고요. 현금 흐름 차트를 보면 올해 빨간색 막대가 밑으로 훅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마이너스로 만든 요인은 차량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증가해서 발생한 재고 비용과 FSD 개발을 위한 AI 인프라 투자에 1빌리언을 쓴 것이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H100 GPU를 35,0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연말까지 85,000개를 보유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향후에도 엄청난 투자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주식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번 1분기에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지만 2분기에는 재고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 현금 흐름이 2분기부터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에너지, 서비스 분야 및 기타 순으로 실적 내용과 테슬라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실적 발표 전에 있었던 로이터의 모델2 취소, 연기 보도에 의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에 휩싸였을 텐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 걱정을 싹 덜었습니다. 오히려 모델2를 2025년 하반기 생산을 목표로 일정을 당겼습니다. 그로써 로이터의 보도는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량 라인업을 나중에 발표해서 2025년 초에 생산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차량 라인업은 새로 공장을 지어서 생산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공장의 생산 라인에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글을 보면 기가 텍사스의 모델 Y 생산 라인이 연간 50만 대 생산이 가능하지만 절반만 사용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라인들을 신규 라인업 차량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차량들은 모델2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차량들은 현재 생산 플랫폼과 차세대 플랫폼을 짬뽕시켜서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현재 차량 생산보다는 높지만 모델2의 언박스 조립 방식보다는 마진이 낮은 중간 정도의 형태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모두 실현되면 연간 300만 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차량 외에도 기존 차량 라인업을 모두 합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부정적인 의견이 항상 따르기 마련이겠죠? 새로운 라인업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저게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모델들의 가격을 미국과 중국에서 2,000달러씩 인하했기 때문에 아직 실적 개선되려면 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2분기에도 차량 판매량이 작년보다 낮을 것이라고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이야기하고 있죠. 독일에서도 차량 할부에 대한 이자율을 0%대를 제공하는 것을 보면 현재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현재 가격 인하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Y의 저렴한 RWD 모델은 3만 달러 이하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텍스 크레딧 등의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이겠지요. 그리고 언론들은 이런 차량 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인해 마진이 낮아질 것이라고 걱정해주고 있죠. 1분기도 작년보다 저조하고 2분기도 힘겨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는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도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더 높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3, 4분기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인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트럭 관련 이야기입니다. 4월에 주당 1000대 생산 가능할 정도로 올라왔고 여기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 생산량도 전분기 대비 2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4680 배터리 생산은 사이버트럭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생산량이 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매출 원가가 급격히 하락 중이라고 했으므로
몇 분기 지나면 사이버트럭도 EPS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트럭은 2025년 말에 첫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사들인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수요가 저조해서 가격이 쌀 때 미리 사놓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로보택시에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차량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보도가 실적 발표 전에 이뤄진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LG 엔솔로부터 전극을 6조 원가량 주문하는 계약이 2024년 하반기에 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배터리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양극재, 음극재, 도전재와 바인더 등으로 전극을 만든 다음에 배터리셀 형태로 조립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전극 형태로 구입을 해서 직접 테슬라가 조립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문량은 차량 130에서 140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5월부터 모델 3 퍼포먼스가 중국과 미국에서 출시된다고 하네요. 이제 에너지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두의 에너지 성장률이 올해 75%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보면 에너지 판매량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죠? 2분기부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레스롭에서 램프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14.7GWh를 판매했잖아요. 지금은 램프업을 해서 20GWh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로 램프업해서 늘린 메가팩 생산 라인은 현재 시운전을 마친 상태라고 하니까 이제 2분기부터 뽑아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40GWh까지 늘리면 CFO의 말대로 최소 75%의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5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2월에 착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약간 연기되었습니다. 완공되면 2025년 1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시운전 이런 것도 감안하면 본격적으로는 2분기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봤듯이 에너지 분야는 마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24.6%였는데 향후 생산 캐파를 늘리면 이 마진율은 3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이 17.4%가 나온 걸 생각해보면 마진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서비스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SD가 중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very soon 이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 노력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국 바이두의 3D 맵을 테슬라가 5월부터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FSD가 미중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보안 문제로 안 될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만 바이두의 지도를 사용한다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고 전에 말했었는데요. 테슬라 차이나의 웨이보 공식 영상에서 그 말을 다시 한번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된 이미지가 지난해 3월 마스터 플랜 3에서 보여줬던 자동차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라는 말 대신에 이제 사이버캡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중국에서 상용화 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재평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8일 정말 기대되는 날입니다. 테슬라는 또한 택시처럼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호출한 차가 어디에 있고 몇 분 걸리는지 등을 알려주는 마치 카카오 택시 같은 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FSD 라이센스를 다른 주요 자동차 업체 한 곳에게 판매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FSD는 카메라와 추론 컴퓨터만 있으면 된다고 하기에 확장성이 용이한 것 같습니다. 올해 내에 한 번 이상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금 고공행진할 것 같네요. 4월 21일에는 FSD를 8,000달러로 인하했는데 테슬라의 가격 정책의 흐름을 보니까 전기차 판매 기업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AI 기업으로 변모하려는 것 같습니다. 3월 말에 신규 판매 차량 및 기존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FSD를 한 달간 무료 배포했는데요. 현재 180만 대의 차량, 즉 한 50%의 사용자가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FSD 누적 마일도 수직 상승 중입니다. 이 외에 슈퍼차저 비용도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에게 멤버십 요금을 인하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타 소식입니다. 옵티머스 로봇을 2024년 말에 테슬라의 공장에서 유용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현된다면 비용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2025년 말에
옵티머스 로봇을 외부에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아직 믿겨지지는 않습니다만 향후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직원을 10%가량 해고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광고팀 및 여러 공장 직원들을 해고하고 중국에서 신규로 채용한 신입 사원들도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고를 통해서 테슬라가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연간 1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0억 달러는 2024년 테슬라 1분기의 갭 순이익과 맞먹습니다. 2024년 올해 4월까지 테슬라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